태풍 프란시스코가 물러가자 폭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9호, 10호 태풍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경북도 내 모두 14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는 재난 도우미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대규모 돈사 허가와 관련해 분뇨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번 주말까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아직 크고 작은 태풍이 더 올라오고 있어서 긴장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나간 다음 날, 비가 언제 내리기라도 했냐는 듯 강렬한 태양빛이 온통 뜨겁게 내리쬐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해보지만 얼굴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밤에도 더워요. 밤에도 덥고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래요. 많이 더워요. 태풍이 물러나면서 잠시나마 수그러들였던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7일 대구와 경주의 수온주는 35도, 포항과 군위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져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기류 영향을 받아서 8일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 12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크고 작은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으로 이동 중인 중중형급 태풍 레키마가 한반도로 방향을 틀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괌에서 발달한 소형 태풍 쿠로사도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특히 어르신들의 안부가 걱정이죠. 올해 경북에서만 14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폭염 기간 재난도우미 운영에 나섰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정표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뚫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5월부터 더위가 물러가는 9월까지 지역 곳곳에 취약계층을 살피는 재난도우미 활동입니다. 하루 평균 20곳은 전화통화로 5곳은 직접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 중입니다. 어르신들 안전 확인을 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동무를 해줌으로써 10년 넘게 혼자 생활하고 있는 80이 넘은 어르신은 무더위 속 손님이 반갑기만 합니다. 전화도 하고 와 오고 이랬겠네. 집에 자식보다 낫지 뭐. 자식은 먼데 시기는 그거 빨리 잘 먹이래. 경북도 내 재난도우미는 모두 2만 300여 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비롯해 이장과 통장, 그리고 공무원 인력까지 힘을 보탭니다.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으로 집계되면서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부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런 폭염기에 안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이 확대된 냉방쉼터는 어르신들의 폭염을 피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더우면 일 하면 여와가 쉬다 가는데 뭐요. 일하는 사람이라도요. 혼자 들어가지고 그래 콘센트 농만 하면 시원한데 바로 시가집에 들어가고 땀을 식히고. 올해 경상북도는 폭염 저감시설과 그늘막 설치에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폭염도 재난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재난도우미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영주시 대규모 돈사 허가와 관련해 영주시가 4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이상 이 준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분뇨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에 그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 대규모 돈사 허가와 관련해 영주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는 2012년 당시 수질 오염을 우려해 축사 건축 허가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패소하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대로라면 허가를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분뇨 전량을 위탁 처리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가축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액비로 만들어 인근 논밭에 뿌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뒤늦게 축산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하겠다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사에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업자의 동의 없이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돈사 부당 허가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주시의 해명에도 시민단체는 반박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사 허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영천시가 지역화폐인 영천사랑 상품권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경북 지역 각 지자체마다 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는 지난 6일부터 25억 원 규모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영천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로 유통되며 상시 6%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와 환전은 농협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영천 지역 금융기관 37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영천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영천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영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1,450여 곳으로 전통시장과 음식점, 주유소, 임용업소,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그 상품 가격이 이제 6%가 이제 할인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훨씬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 이제 상품권 이름이 영천 사랑 상품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야 당연히 또 영천을 사랑하시니까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서는 영천을 포함해 포항과 의성 등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고 올 12월 중으로 안동과 청송 등 2개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복지관, 동사무소 등이 함께 저장 강박증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대구 동구 유라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집 안에 수집하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소독과 청소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신치료를 병행하면서 저장 강박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가 같이 MOU를 체결하여 힘을 합쳐 지금처럼 이래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는 게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도시철도 3호선 선로 주변 조경수들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실련은 선로에 나뭇가지나 낙엽 등이 닿으면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어 도시철도는 궤도빔 아래 3m, 옆 4m 정도 여유 공간을 두도록 돼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3호선 구간 곳곳에서 조경수가 궤도빔 근처까지 자라 있었다며
안전을 위해 빨리 가지를 치고 기존 나무 대신 키가 작은 수종을 심는 등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과 관광객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이 내년 말까지 개선됩니다. 경주시는 기존 공용주차장을 정비해 주차 면수를 늘리는 한편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왕복 2차선 도로를 1차선 일방 통행로로 만들고 남은 공간은 양쪽에 인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동물뼈, 어패류 등 타지 않는 쓰레기를 종량제 마대에 버리는 건데요. 이 마대 용량이 너무 커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 마대자루에 재활용이 되는 빈병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쓰레기인 옥수수 껍질과 옥수수 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반 쓰레기 중에서 타는 것들만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이 종량제 봉투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에 버려야 되는 깨진 유리컵과 화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마대의 크기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작은 크기는 10리터입니다. 이마에 안 나오지. 이마에 뭐 나올 게 뭐 있나 뭐.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버리고 또 쓰고. 그 대신에 이것도 조금 돈도 좀 적게 받고 작은 대신에 물량이 적게 드니까 좀 가격도 좀 적어야 안 되겠나, 그죠? 안동시청 홈페이지에도 민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닭배를 2번 모으고 냄새나서 못 채우고 버렸다. 다 채우려면 한 달 넘게 모아야 해서 그냥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동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해 5리터 용량의 마대 제작을 검토하겠다는 답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동시는 현재 10리터보다 작은 마대 제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뼈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가정에서 나오는 치킨이나 족발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고요. 최근 이제 그 식당에서 나오는 소돼지 등의 사골뼈는 종량제 마대에서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걸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마대 용량을 줄이는 대신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꾼 대안이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휴가철 경북 동해안 숲이나 해변에서 캠핑 즐기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인근의 소나무 숲, 캠핑족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경치도 좋지만 텐트 주변과 인근 도로변 곳곳에는 온통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고 봉투에 담지도 않은 채 버려진 돗자리와 식품 밀폐 용기도 허다합니다. 이곳 캠핑장은 자릿세도 없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시면 되고 안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요래 놔두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려버리고 또 뭐 텐트 찌끄레기라든지 뭐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들이 그냥 갈 때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아직까지 시민 의식이.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숲에서 치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치사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술병, 폭발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해변 쪽으로 가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남의 눈을 피해 종량제 봉투에 담지도 않고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뭐 쓰레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도 괜히 좀 인상 찌푸리게 되고 이제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는. 이처럼 돈을 따로 받지 않고 마땅한 관리 주체도 없는 곳에서
캠핑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양도 급증하고 악취까지 풍겨 인근 주민들에겐 고역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를 즐기는 반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 더미만 씁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구시 남성 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은 모두 2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 전년보다 79%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사과유통공기업인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지난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해산 결의의 건은 전체 발행 주식 22만 1,600주 가운데 89%인 19만 7,700주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4%, 반대 0.9%, 무효 0.7%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설립된 청송사과유통공사는 201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지만 2016년 이후 사업 부진과 경영진의 뇌물 사건 등 신뢰 상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가 해외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에게 유료 사적지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적지는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김유신 장군묘, 오릉 등 6곳으로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 해외 관광 취소 내역을 보여주면 이번 달 말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주엑스포도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 풀축제 입장료 반값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8월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피서진의 위험시설과 하천 범람 등 침수 우려 지역, 감전사고의 위험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노후시설이 정비됐습니다. 문경시는 예산 3억 5천만 원을 들여 비가림막 설치와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 장애인 경사로 설치, 옥상 바닥 방수 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설치된 야외 공연이 노후되면서 행사를 진행할 때 공연자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9일까지 경주 정보고등학교 등 9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공사 금액 10억 원 이상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 공사로 예산 집행 현황과 현장 인력 관리, 안전, 보건, 품질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안전과 품질, 시공 등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와 시공업체 보완을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죠. 그런데 남해상에서 이번보다 더 강한 세력을 지닌 9호, 10호 태풍이 북상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태풍이 지나간 자리 무더위가 남았습니다. 8일 날씨 살펴보면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굉장히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는데요. 피서객들은 비 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힘들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또 냉방지수도 높은데요. 선풍기를 켠 채로 잠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